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절 선거 문화는 어땠는지 1980년대 지역을 들썩이던 선거운동 현장을 되짚어봤습니다.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에 맞춰 개국한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삼척 시민을 위한, 삼척 시민에 의한 주민자치방송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에서 첫 발을 내디딘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창읍 하1리 김종수 이장, 그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는 천생 이장 김종수 씨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명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고요. 네네. 크고 작은 공연과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없었고요. 또 사적인 만남까지도 제한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반면에 코로나19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독서량입니다.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이 오히려 독서량을 증가시켰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이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네. 지난해 공공도서관을 방문했던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일 평균 도서 대출량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서 관련한 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었고요. 또 온라인 콘텐츠 이용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자, 도서관을 가진 못했지만 책은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읽었다. 아마 코로나19라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가장 알맞은 아주 똑소리 나는 독서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을 좋은 책 한 권 선택하셔서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채팅창에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뉴스의 가장 큰 이슈 하면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후보들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이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알리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맞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이제 반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그 인터넷 매체나 SNS가 없던 과거 옛날에는요, 이 선거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그 시절 선거의 그 뜨거운 열기를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1987년. 그해 겨울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를 비롯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들인 일명 3김 후보들. 하지만 강원도 특성상 야당의 입지는 미약했는데요. 대통령 후보답지 않게 초라한 선거운동. 보수의 텃밭이었던 강원도에서는 큰 위세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정권의 옛 추억에 있는 사람들로 김종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던 공화당 홍천지구 당대회. 방방곡곡을 돌면서 시골 표심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작지만 시골의 힘이 느껴집니다. 가장 새를 많이 키운 사람은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였습니다. 11월 1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춘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노태우 후보. 요즘 선거운동과는 달리 마치 카퍼레이드처럼 차를 타고 천천히 달리며 얼굴 도장을 찍었는데요. 당시 춘천 남부 로터리에서 유세장인 온이동 종합운동장까지 카퍼레이드를 했고 첫 유세인지라 거리에는 차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도는 그야말로 민정당의 표밭이었습니다. 당시 온이동에 있던 종합운동장. 상상할 수 없는 인파가 노태우를 외치며 야구장까지 카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유세장에는 지역 청년 단체들이 분위기를 선도하면서 혹시 모를 운동권 학생들의 움직임까지도 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세장에 모인 2만여 명. 마치 북한의 열병식을 보는 듯한 모습 같죠. 열띤 환호로 가득한 유세 현장. 분위기만 보면 벌써 선거에 당선된 모습처럼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에 비해서 과거의 사람들에게 정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더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도 불어도 의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는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1988년 5월은 13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쥔 민정당.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는데요. 정치권의 첫 명함을 내민 한승수 후보. 춘천 토박이라는 점과 경제학 박사를 앞세우며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때 국회의원 당선을 발판으로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또 한 명의 신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세대 교체와 젊은 정치를 이루며 보수를 타파하겠다고 내세운 인물은 30대 초반의 최윤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붐을 타고 진보 정당이 출현했는데요. 참신함과 정권 쇄신을 내세웠던 민중당. 학생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32살이었는데 87년 6월 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리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김영삼, 김대중 그 두 전 대통령께서 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바쳐갖고 이제 민주화 투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기대해 갖고는 이 나라의 앞날이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죠. 지금의 춘천중앙초등학교. 춘천의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30여 년 전.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학교 운동장만큼 좋은 곳은 없죠. 요즘처럼 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는 시기. 한자리에 모여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앞은 지지자들과 유권자들로 벌써 인산인해. 유세장 입구부터 밀고 들어오는 민정당의 위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운동장 밖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유세는 안에서 벌어졌지만 밖에서도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출동할 만큼 유세장 밖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겠죠. 유세장 밖은 물론이고 운동장 안에서는 공약 싸움으로 치열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더 알렸습니다. 지역 선거구제 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라 다른 어느 곳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진 선거 열기는 말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후보를 지칭하며 죽은 깨가 많다는 둥, 늙은이라는 둥.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외모 비하 발언을 시작해 특정 후보를 가리켜 머리카락이 없다며 인신 공격을 할 정도로 초반부터 거센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1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손승덕 후보와 참선 경력의 민주당 김준섭 후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한승수 후보의 열띤 경쟁이 이어졌는데요. 젊은 정치인 최윤, 당시로 보면 어린 나이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를 조금이나마 감추기 위해 일부러 두루마기를 입고 유세장에 나왔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했지만 보수의 텃밭이었던 춘천에서 진보 정치의 벽은 예나 지금이나 높았습니다. 33년 전 춘천의 봄, 이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달 만에 급조해 갖고서 이제 이 당도 만들고 이 자금도 만들고 이제 선거운동도 했거든요. 총 1,700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이 공탁금입니다. 선거 나가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고 700만 원을 가지고 이 14일 동안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500명 되는데 라면만 끓여 먹고 이 선거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사무실로 라면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유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거 기간 내내 쓰는 비용 전체가 민자당에서 이 하루 점심값으로 쓰는 비용보다 적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 적은 비용 갖고 이 선거를 했고, 제가 7% 득표를 했고요. 제가 400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막판에 다음에 꼭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덕담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못 찍어준다, 다음에는 찍어줄게 이런 의미였는데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랑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야. 요즘 선거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대규모 인력을 동원을 해서 대면 유세를 펼치면서 그 모습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 참 요즘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또 상상도 할 수 맞아요.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놀라웠고, 그리고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선거에 대한 관심 열기가 네. 굉장히 뜨거웠다는 점입니다. 네, 변함이 없는 거 하나를 더 추가해드리자면요. 네. 상대 후보에 대한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그 수준이 뭐 단순히 뭐 이 공약이나 그저 정책에 관한 비판이 아니라 뭐 외모나 나이를 갖고 그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는 게 조금은 놀랍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세월이 많이 변하고 선거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요. 예.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또 미래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자리이니만큼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네. 그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요, 좀 무척이나 좀 즐겁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거 문화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때 그 시절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MBC 강원영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아, 예. 삼척 시민들의 삶을 담은 프로그램인데 그 이름은요, 바로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입니다. 자, 공동체 라디오의 일환인데요.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은요, 규모가 작은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듭니다.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을 말합니다. 네. 자, 이 소규모 이 라디오 방송국, 그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요, 최근 방통위에서 추가로 선정한 20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27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발맞춰서 네. 우리 삼척에서도 이 동네방네 라디오를 개국을 한 건데요. 그 첫 번째 방송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첫 방송은요, 추석 연휴 특집으로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에 맞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그 첫 번째 방송 현장을 가봤습니다. 추석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토요일 삼척중앙시장을 찾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장날만큼이나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안쪽에는 청년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낡은 점포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된 곳으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첫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로 출범한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는 아주 작은 방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보에서 소외됐었던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삼척 시민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직접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큐시트에 맞춰 리허설도 해보는데요. 음향은 물론 멘트 타이밍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삼척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금 이제 나가는 주소로 뭐 글을 써주신다든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방송의 진행을 맡은 DJ도 리허설에 열심인데요. 지역민이 만들어간다는 목적에 맞게 다음 방송부터는 삼척 시민이 직접 DJ가 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MBC 강원 영동의 김성춘 DJ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DJ라는 게 고정관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나 쉽게 그냥 편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은 좀 부담감만 없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시민 여러분 누구나 DJ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그냥 속에서 친구들끼리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공간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 전혀 없습니다. 자격 전혀 없고요. 그냥 말씀을 못 하셔도 되고 말씀을 정말 잘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삼척시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비를 살피는데요. 긴장감도 더해가지만 이제는 그 긴장감마저 즐겨야겠죠. 어느덧 생방송 시작 3분 전 드디어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방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훈 시의장과 이창기 상인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얼마 정도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 시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요즘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우리 삼척 시민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삶이 묻어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선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그런 가식적이 없는 말을 하니까 되게 편했어요. 학창 시절에 예전에 별밤 같은 게 한번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방송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엽서도 쓰고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더더욱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가져오셔야지. 이거 제가 뭐가 좋아요? 팔리든지 할까 이거. 다 팔았어요. 다 팔. 인기 좋아. 완판이었네요. 뉴욕에서 했다고요? 네. 뉴욕.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서울에서 살다가 네. 다시 여기 청년몰 때문에 삼척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떨진 않았는데 횡설수설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말고도 삼척 다양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는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인 만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 청년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자가 다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다시 재밌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그 산비탈의 불력개는 말이래요. 나는 불력개가 아니라 태백산 호래가 되고 싶어요.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동네방네 라디오 첫 번째 DJ 김성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고향 또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좀 자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가수분들 좀 무대 좀 나와서 노래도 하고 홍보도 좀 시켜주는 그런 자리를 자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없다는 거 코로나 시국이라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척 청년몰 중앙시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오래오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회, 3회, 100회, 1000회 만회까지 이어가서 우리 삼척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방네 화이팅! 동네방네 라디오 방송 화이팅! 삼척 시민에 의한 삼척 시민을 위한 방송. 누구나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소외 문제라든지 재난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역 애착심까지도 함께 기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척시도요,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를 통해서 좀 이런 효과를 잘 거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방송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삼척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예. 아무래도 방송을 보시면서 올해까지는 매주 한 번씩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라디오를요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축구 전용 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자,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 소식입니다. 자, 어둡고 정말 외로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분들의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등대 아니겠습니까? 네. 지어진 지 100년이 넘으면서 이 등대가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그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아올라 있는 등대. 이 어두운 바다에 뱃길을 비춰주는 등대는요,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사라봉에는요, 100년의 긴 시간을 함께 보내온 이 등대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제주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사라봉. 그 기슭에 우뚝 솟은 등대를 찾았는데요. 야, 이쁘다, 이뻐. 뭐 하는 곳이지, 이쪽에? 자, 보자.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카페예요. 카페예요, 여기가? 이곳은 최근에 문을 연 등대 카페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주문했던 음료가 나왔는데요. 제가 흔히 가던 카페랑 좀 다르게 용기가 다릅니다. 네. 여기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은 아니고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이고, 텀블러를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라고 권유는 하는데, 이제 보통 카페 가보면은 이제 뭐 주방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컵을 이제 씻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면에 배치를 해서 텀블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좀 저희가 전면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등대의 무인화로 방치될 뻔한 제주 산지 등대의 관사와 사무실이 지난 8월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아늑한 공간의 관사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탈바꿈했는데요. 책이 가장 문화의 기본인 것 같아요. 모든 문화예술 활동,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책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놓은 책들이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이고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다 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더라고요. 근데 책방에 가도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 쭉 책 제목을 한번 보더라도 왠지 뭔가 좀 힐링이 되고 그런 느낌의 공간으로 저희가 좀 컨셉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야, 이 카페 밖으로 나오니까요. 이거 와, 등대. 네. 등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가 정말 뷰 맛집이네요. 네네. 이거 보면 정말 그냥 멍뷰라고 하죠. 멍뷰. 네. 그냥 근심이 싹 다 달아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잔디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초록초록한 것도 있고. 우리 건강해지려면 좀 밝은 걸 많이 보라고 하죠. 딱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자, 카페를 딱 나와서 이렇게 등대와 바다를 살짝 지나게 되면은 여기도 뭔가 좀 우리 제주스러운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네, 이 공간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숙소로 지내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방이나 이런 걸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시 공간 그리고 앉아서 쉬는 공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곳은 여러 개의 개별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자연스레 거리두기도 되고 있는가 하면 각 방마다 테마를 정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제주와 환경을 주제로 한 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 등대와 옛 등대는 마치 형제처럼 다정히 서 있는데요. 등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새 등탑의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이 등대를 이렇게 코 앞에서 바라보는 건 처음이에요.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네, 지금 저 앞에 보시는 등대가 지금 100년이 넘은. 네, 지금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 계획은 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어서 남겨두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2등대가 현재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등대입니다. 야간에는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 네. 이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사실 알았어요. 예, 뭐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등탑 옥상은 전망대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날이 좋으면 육안으로 추자도는 물론 남해의 섬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자도부터 보길도, 청산도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살짝 뭐가 솟아 올라온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세상에. 이런 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도민들 중에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라봉 언덕에서 100여 년간 제주의 바닷길을 훤히 비춰오던 옛 산지등대. 비록 지금은 등대지기가 떠나고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등대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무인등대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좀 더 산지등대에 서려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매일 밤 15초에 한 번씩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불빛을 비춰온 제주 산지등대.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산책 코스이자 제주시 도심의 숨은 여행지,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제주항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하며 멋진 풍광을 선사해오던 제주 산지등대. 등대지기는 사라졌지만 이제 커피와 책,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로 가득 채워질 텐데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나 앞으로 또다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등대로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래된 식당을 보면요. 조부모님에서 부모님, 또 부모님에서 자녀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뭐 식당뿐만이 아니고요. 가족끼리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를 이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대를 이어서 같은 일을 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그럼요. 아닌데요.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평창에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째 말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위에 보면 대를 이어서 가업을 쭉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까지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평창읍 하 1리에 위치해 있는 한 상점으로 향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3대째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는 이동통신 대리점인데 이 일을 3대째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고요. 저는 이 이동통신 사업은 지금 한 23년째 하고 있고요. 네. 저 주 업무는 이 3대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3대째 이장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3대째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평창읍 하 1리 김종수 이장. 평창에서 나고 자란 평창 토박이인 그는 남다른 리더십과 넓은 대인 관계로 젊은 시절부터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강원도 테니스 협회 부회장,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감사 등 다수의 활동을 하던 중 드디어 올해 1월 평창읍 하 1리 이장으로 선출돼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평창읍 3대 이장 집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3대째 이장을 하고 계신 우리 김종수 이장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3대까지 이어져 온 걸까요? 저는 2021년 1월 1일 날 이제 그 하일리라는 마을에 이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이제 먼저 계시던 이장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 이장 선출은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뽑혀가지고 이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3대째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이장을 하면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할아버지 때는 이장하시는 걸 제가 못 뵀지만 아버님 때는 제가 또 이장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장은 어떻게 해야지 이장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어려서부터 제가 좀 배우고 또 아버님이 또 그렇게 좀 가르쳤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첫째 봉사해야 되고 네. 어르신들 요즘 또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도 공경하고 어르신들이 뭐 힘든 점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살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김종수 이장이 태어난 평창읍 뇌운리 마을. 이곳에 할아버지 고 김봉광 이장의 공덕비가 있는데요. 1938년부터 10년 동안 뇌운리 이장을 역임한 김봉광 씨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손수 돌을 깎아 세운 기념비라고 하네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님이 이장을 하셔가지고 전 기억은 없는데 마을 주민분들께서 할아버님이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비석이 공적비라 그래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마을 어르신들, 마을 주민들께서 비석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11년 동안 뇌운리 이장을 지낸 아버지 김형식 씨. 이젠 아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가풍이 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이장을 하는 거는 저희들 그 이장을 꼭 천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이 천직 같다는 김종수 이장. 이번에는 두 손 무겁게 하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동네 어르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찾아 생필품도 전달하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안부도 확인합니다. 어르신도 김종수 이장의 방문이 반가운 듯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는데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힘든 부분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들같이 살갑고 세심하게 마을 어르신들을 성심껏 살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수 이장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동네를 위하여 네. 열심히 노력하고 일 많이 하시고 네. 특히 75세 이상 어린 노인들을 위하여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이장님이십니다. 어르신 지킴이에서 이번에는 바이러스 잡는 방역 지킴이로 변신한 김종수 이장. 그야말로 마을을 종횡무진 누비는데요.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마을의 이장님들과 함께 읍내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뿌리고 닦고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코로나19 방역단. 김종수 이장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평창읍 하1리 이장이자 평창군 이장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는 그의 모습은 이장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이장협의회 및 평창읍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회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망이 덥고 네. 그리고 뭐
또 협조를 또 너무 잘해주시고 네. 하니까 항상 우리가 고맙죠. 김종수 이장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역 활동을 마치고 다시 평창읍사무소를 찾아 평창읍장, 평창군 이장연합회 회장과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사람. 친구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종수 씨는 어떤 이장인지 들어봤는데요. 주민들에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이 되셔가지고 앞장도 서주시고 봉사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은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장을 3대째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3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까지 이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런 걸 이어서 우리 김종수 이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평창읍 하1리 김종수 이장. 그에게 이장이란 두 글자는 숙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주민들의 든든한 일꾼으로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혹시 자녀분에게도 이제 4대째 이장을 혹시 권유할 생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한데요. 이장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또 우리 자식이 이제 뭐 태어나서 이장을 만약에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저는 뭐 흔쾌히 시킬 용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장을 맡기 전에 일단 사람의 됨됨이를 또 제가 가르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먼 훗날이지만 또 그런 계획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평창에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하1리 이장 김종수님을 만나보셨습니다. 3대째 이장직을 수행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김종수님도 그 피 속에 이 이장에 대한, 마을을 위한 이장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네. 심지어 마을에 할아버님 이장 기념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수 이장님께는 이장이라는 직함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여러 이장님들도 그렇고 입을 모아서 주인공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뭐 아버지,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주 훌륭한 이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네.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평창읍 하1리 김종수 이장님, 앞으로도 더 좋은 이장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 삼척 동네방네 라디오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삼척 지역의 밝고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해주셔 하셨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식들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길 저희도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척시 시의회 의장님,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열창하시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해주셨는데 아까 방송에서 잠시 나왔었잖아요. 정말 열창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삼척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핏대를 세워서 열심히 맞습니다. 열창을 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김주환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저도 삼척에 가서 방송 참여를 해보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삼척 시민들의 정말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방송이 매주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곽찬수님. 강원 365 제작진 여러분, 코로나에도 강원도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 365 제작진 여러분, 강원 365 MC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잔수님도 건강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연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가을이라 날씨가 참 좋기는 하지만요. 이 일교차가 복병입니다. 맞습니다. 10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일교차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그 10월에는요. 네. 한 20일 정도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때는요. 인체 면역력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혈관 건강에 유의를 네.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분들이라도요. 외출하실 때는 꼭 뭐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잘 챙기셔서 보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반신욕을 해주시게 되면요.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는 것으로 가을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